요즘 옵티머스 사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권력형 금융 사기입니다. 공공기관에 투자하겠다라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사기업체로 빼돌리고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모든 범죄 수법을 동원해서 해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금융 사기가 벌어졌을 때 그러면 금융당국, 금감원은 뭐 했느냐 했는데, 원래 펀드라는 것은 금감원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쉽게 통과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무엇인가 청탁 또는 외압이 있지 않았었겠느냐,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터지고 나자 금감원이 제대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슬렁슬렁 눈치만 보다 뭉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당국 말고 검찰은 또 뭐를 했느냐? 검찰은 원래 이게 이 금감원에서 수사해달라라고 검찰에다 요구를 하니까 대검이 직접 수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내가 하겠소 라고 해서 수사를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사일부라는 곳에다가 배당을 해버린 겁니다. 조사일부는 일반 경제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특수경제사건이어서 제대로 하려면 옛날 특수부라고 했던 반부패 수사부에다가 수사를 맡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이 이렇게 뭉개기로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옵티머스 내부에서 문건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문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입수됐는데 청와대 5명, 국회의원 5명, 민주당 3명 이렇게 20여 명이 등장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들로 일부 참여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들이 압수한 내부 문건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실을 조서에서는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그 사람 면담했었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는 뭉개버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검찰총장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증거들이 나오니까 수사 좀 더 좀 하겠다 해서 검사 4명을 증언해달라고 대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뭉갰던 사람이 제대로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 뭉개려는, 하겠다는 신용만 잡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관측들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검찰이 뭉갠 것은 라임 사태의 전주였던 김봉현이라고 있습니다. 그 김봉현 씨가 재판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5천만 원을 줬다라고 법원에서 폭탄 증언을 합니다. 돈을 안 줬는데도 줬다고 하면은, 돈 줬다고 하면 자기 형량이 늘어나는데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이겠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 때 입수를 했던 사실인데도 이것을 대검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안 했던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봉현이 강 기장한테 5천만 원 줬다라는 사실을 보고를 못 받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참 기막힌 일이죠. 자, 이 윤석열 총장은 그러다가 이번에 대폭 증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특수통 제대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승인을 할지,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칠지, 아니면은 승인하지 않고 거부해서 뭉갤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은 지난 1월 달에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라고 증권범죄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팀을 아예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던 사람이기에 과연 제대로 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옵티머스에는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옵티머스의 이전 대표인데 이 사람은 잠적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이혁진에 대해서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LA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 이혁진이라는 사람은 2012년도에 서초갑에서 민주통합당,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김재현, 윤석호 이렇게 되는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그리고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두 사람이 동업자입니다. 그런데 이 동업자들은 이미 구속이 됐었죠. 이 윤석호의 부인 이모 씨,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모 씨가 언제 들어갔냐면 작년 10월 달에서 올해 6월 달까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을 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처음에 들어갈 때 옵티머스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작년 말에 그 지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 전환을 합니다. 9.8%. 차명 전환을 했지만은 여전히 소유권은 이 이모 변호사가 가지고 있다라고 주변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모 변호사라는 사람은,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작년 3월에서 10월까지는 해덕 파워웨이라는 회사의 사회이사를 했는데 이 해덕 파워웨이라는 회사는 나중에 옵티머스의 흡수 합병됩니다. 무자본 M&A로 들어갑니다. 공짜로 홀라당 먹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 행정관은 18년 6월에서부터 작년 말까지 농어촌공사의 비상임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농어촌공사에서 옵티머스에다가 30억 원을 집어넣었다가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이 이모 전 행정관이 농어촌공사에 있으면서 작업을 다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모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인 올해 2월 금감원에 대해서 감찰을 합니다. 금감원에 대해서 왜 감찰을 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지는데 아마 이 옵티머스 사태를 알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게 그럴 때 금감원 니네들 잘 대응해라 라고 미리 군기 잡는 감찰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옵티머스 사건에는 또 여러 명의 전직 고위직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양호 전 나라은행장,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마 로비 창구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부 문건에 보면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헌재 고문님 소개로 최동욱 변호사 고문 위촉, 형사사건을 전담토록 함.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헌재 고문을 추천해 남동발전과 추진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프로젝트 투자 진행 중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와 이 남동발전의 관계자들이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뒤에
남동발전은 태국의 바이오매스 투자 MOU를 맺게 됩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이다라고 이런 문서의 내용이 허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문서에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이 지난 5월 달에 이재명 경기지사와 만났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대검에는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서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검을 왕따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혼자서 뭉개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성윤 중앙지검장 수사 앞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는 또 이낙연 대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옵티머스의 관계회사로 트러스트홀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홀이라는 회사가 자기가 복합기를 임대해가지고 그것을 이낙연 대표 써라고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다가 갖다 줍니다. 3년 동안 써라고. 그런데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기업은 기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낙연 대표한테까지 옵티머스에서 손이 미쳤던 것입니다. 자, 이외에도 또 로비 창구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정영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금융권 로비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NH증권 등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였는데 지금은 튀었습니다.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광주 MBC 사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라임 사태의 김봉현 돈줄 전주가 이 이강세를 통해서 강기정한테 5천만 원을 전달을 합니다. 바로 이 중간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강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신모 씨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합니다. 정치인들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정치권과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로비스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옵티머스에서 또 등장하는 회사 이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셉틸리언이라는 곳인데 셉틸리언의 주인은 누구냐? 옵티머스 주인이 김재현, 그 다음에 윤석호 두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바로 김재현 부인, 윤석호 부인 각각 부인을 내세워서 50%씩 지분을 가지고 셉틸리언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는 옵티머스에서 트러스트홀을 거쳐서 셉틸리언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셉틸리언이 비자금 저수지다, 비자금 세탁소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옵티머스 펀드 500억 원이 이 셉틸리언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셉틸리언은 좀 전에 말씀드린 헤더 파워웨이 이것들을 무자본 M&A 할 때도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옵티머스의 개략적인 내용인데 옵티머스와 함께 등장하는 게 라임 사태입니다. 라임 사태 역시 펀드를 통한 이 불법 금융이었습니다. 이 펀드 사기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드러났는데 작년 말에 환매 중단하면서 드디어 터져 나왔죠. 이 전주가 아까 말씀드린 김봉현 씨,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이 실질적인 전주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바로 김봉현이 강기정한테 5천만 원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제대로 굴리지 못하고 온갖 불법적인 편법적인 거래를 하다가 역시 이것도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피해자들은 5천 명이나 되고 1조 6천억 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임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기동민
기동민 국회의원한테 양복을 갖다 줬다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이런 악덕업자들한테, 악덕 사람들한테, 악덕인들한테 흘러들어가는 것 철저하게 다시 차단하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로비들, 정계, 관계, 잘못된 유착관계 분명하게 드러내고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맡고 있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본부를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별도로 하든지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 옵티머스 사태와 라임 사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